자, 1번 비동사가 보이죠? 자, 이 비동사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들 중 하나입니다.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존재를 나타내주는 있다,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주는 이다, 그리고 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이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현재형과 동사 원형, 즉 원형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동사는 현재형과 원형이 다르고 나머지 동사는 같다. 이런 얘기고, 종류에는 뭐 쓰는 것처럼 is, am, are, was, wer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분사인데요. 모든 동사는 형태가 세 가지예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 세 가지인데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과거 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P. 이 과거 분사의 의미는 수동, 되다, 당하다 라는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완료, 끝, 뭐 됐다,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완료 이 뜻이 있어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형태가 AAA형, ABB, ABC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3번 투부정사인데요. 이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1번에서 했던 원형. 이 동사 원형이 합쳐진 거고요.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합쳐져 갖고 형용사나 명사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 형용사, 명사, 부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준동사다. 즉 가짜 동사다라는 것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목적어 it인데요. 우리는 목적어를 을로 끝난다라고 알고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목적어가 있던 자리에 it을 대신 쓰고요. 그리고 기존 목적어를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뒤로 보낸 목적어를 진목적어, 그리고 기존 자리에 들어가는 it을 가목적어 it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특이한 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정법은 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좀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서로 다른데 발생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 그래서 뭐 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부정적으로 뭐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발생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 가정법의 종류에는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6번의 가정법 과거, 7번의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 그러니까 2번에 현재 과거, 과거 분사할 때 그 과거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은 일을 표현하는 걸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했으면, 지금 되면, 뭐 지금 하면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일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현재의 의미, 지금 의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헤드 PP라 그러거든요.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일, 어제 했으면, 어제 됐으면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과거의 의미라고 하죠. 보통 현재 사실 또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발생하지 않은 것,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과거 완료는 헤드 플러스 PP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가주어인데요. 이 4번의 가목적어 it하고 비슷해요. 주어가 길면 가짜 주어를 사용한다라고 배우는데 이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주어가 명사절 명사구면 it을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즉 4번처럼 주어 자리에 it을 대신 쓰고요. 기존에 있던 주어를 뒤로 보내죠. 그래서 뒤로 간 주어를 진주어, 주어 자리에 들어간 it을 가주어 이렇게 씁니다. 4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8번 가주어 진주어는 선택입니다. 자, 9번 간접 의문문이죠. 이거는 직접 의문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직접 의문문은 물음표를 쓰고 간접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의주동이라 얘기하는데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는 who, what 이런 거죠. 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덩어리 묶여서 명사 역할을 하죠. 3번의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감탄사인데 영어는 모든 단어들을 종류별로 8가지를 분류합니다. 종류별로 나눠서 8가지로 이제 그래서 팔품사라 그러죠. 이 감탄사는 팔품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느낌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나 문법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감탄사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격이란 말이 나오죠. 이 격. 보통 주어 또는 주격, 목적어, 목적격, 소유격 이야기 하는데 왜 격이라는 말이 붙느냐? 주어라 하지 않고 격이라고 말이 붙는 이유는 자격의 격입니다. 자격.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주격, 목적어의 자격을 목적격, 소유의 자격을 소유격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나라는 말은 주어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라는 말은 목적어의 자격을 갖죠. 주격, 목적격.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영어 쓰죠.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I라는 말이 되죠. 그리고 나에게는 me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주격,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밑에 15번에 이야기할 건데요. 간단하게 쉼표를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쉼표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 13번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유일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일한 것. 그래서 유일한 명사, 그죠? 유일한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14번 과거 완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대과거, 즉 그저께부터 과거, 즉 어제까지 그저께와 어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라는 대과거가 들어가서 대과거, 그리고 어제, 그래서 과거 완료, 어제 끝났다, 그래서 과거 완료. 다시 한번 그저께부터 어제까지를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 이렇게 표현한다. 이 개념 2개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5번째 관계대명사인데요. 영어의 특징이 있어요. 반복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게 특징인데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에서 보이죠. 즉 생략을 하고요. 반복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압축된 정의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 그리고 대명사. 접속사에는 벗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서 관계대명사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라는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쳐서 관계대명사. 또 참고로 그리고라는 접속사 또는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관계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이나 학생들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그리고 대명사, 또 그리고 또 부사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6번 관계부사가 보이죠? 관계부사는 영어의 생략, 간략화 15번에서 얘기를 했었죠. 접속사와 부사, 문장 안에 있는 접속사와 부사를 합쳐서 관계부사라는 것으로 치환, 대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번 관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단수명사 앞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나 언 그리고 더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더는 정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나 언은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 18번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수거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구가 나오는데 모든 영어 단어는 종류별로 분류가 가능해요. 즉 품사화 시키는 거죠. 8개로. 그래서 팔품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팔품사는 전부 다 각각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죠. 이 낱말 2개 이상이 모여갖고 즉 단어 2개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2개가 합쳐져 갖고
명사면 명사구, 두 개 이상이 합쳐져 갖고 형용사면 형용사구 역할을 하는데, 좀 이제 써보면 예를 들어서 뭐 명사 하나, 또 명사 하나, 또 명사 하나, 이것들이 합쳐져서 덩어리가 돼 갖고 명사 역할을 하면은 명사구가 되고,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은 형용사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구라는 말이 있으면 두 개 이상의 단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기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수는 반드시 서수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기수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능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라는 것인데, 모든 동사는 주어와 쌍을 이룹니다. 모든 문장 안에 있는 동사는 주어와 쌍을 이뤄요. 이렇게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데, 주어가 직접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면, 즉 주어가 직접 밥을 먹고 직접 운동하고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능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능동이라는 개념은 수동, PP, 완료, 된다, 당한다라는 개념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고요. 22번 단복수가 나오는데,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죠. 근데 이 명사는 하나 또는 한 개라는 단수형과 복수, 두 개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형이 있는데, 이 복수일 때는 반드시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 대과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동사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시제에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과거분사는 PP형이죠, PP. 이 PP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헤드 플러스 PP에다가 이 PP를 갖다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저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4번 대명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대명사는 영어의 반복금지, 또 생략, 간략화와 같은 성향을 가져요. 명사 대신 사용한다는데, 그 father, 아빠, 삼촌 이런 남자는 he, 엄마, 이모는 she라고 표현을 하죠. 또 위에서 본 단수명사 같은 경우는 it라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요. 복수명사 같은 것은 they라고 대신을 하죠. 앞에서 한번 명사 쓰면 대명사 쓰는 겁니다. 25번 도치라는 것은 문장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쫙 빼요. 제일 앞으로.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바로 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흔적은 어떻게 남기냐면요, 앞으로 보내고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부분을 동사 플러스 주어로 바꿔요. 이게 흔적이죠. 자, 그 다음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략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략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방금 쓴 것처럼 주어 동사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주어 동사에 붙든 뒤에 있는 주어의 동사에 붙든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해져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바꾸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죠? 간단한 생략이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쓴 것처럼. 근데 앞에 독립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각각 써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어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써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분명히 중간에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 주어 앞쪽에 붙든 두 번째 주어 앞쪽에 붙어요. 그럼 이것을 간략화하면 독립분사 구문이니까 각각의 주어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주어 플러스 ingpp 또는 주어 동사.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 ingpp가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독립분사 구문 주어가 독립적으로 쓰인다. 27번 동명사인데, 이것은 동사 플러스 ing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의미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8번 동사인데, 이거는 계속 하죠.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9번 동사의 3인칭 단수형 그러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는 동사와 쌍이죠. 문장 안에 주어는 동사와 쌍인데,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 거기다 s를 붙여요. 그죠? 주어 동사는 쌍인데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를 붙이는데 언제인 경우만 과거, 미래도 아닌 현재 시제인 경우만 s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0번. 동사의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가 나오는데 모든 동사는 이제 원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고 과거분사형이 있어요. 과거분사 뭐 pp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번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동사는 현재형과 동사 원형이 다르다. 하지만 모든 그 외의 동사들은 현재형이 동사 원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그리고 과거는 ed, 과거분사 ed 이렇게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형태를 분류하면은 AAA, ABB, ABC 이렇게 형태로 구분을 하죠. 31번 등위 접속사. 이 접속사라는 것은 연결해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러나, 그리고, 또한 뭐 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A and 우리말로 할게요. A 그리고 B라고 했을 때 이 A와 B라는 부분에 단어가 오게 되면 단어, 또 배웠던 구가 오게 되면 구, 그리고 문장이 오게 되면 문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 동등하게. 자, 32번 명령법인데 이것은 해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령문, 명령법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3번인데요. 명사, 나운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물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단수형, 복수형이 존재한다.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번 명사적 용법인데 품사 중에서 원래는 명사가 아닌데 명사의 역할을, 명사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걸 동명사라 그러는데 이때 이것은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뭐 참고로 이 동사에 ing 붙이면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형용사 역할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현재분사라고 하는데 형용사 역할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명사절은 좀 밑으로 내릴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는 보어, 즉 하나의 문장이죠. 이 문장이 덩어리로 명사나 형용사, 요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명사절,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죠. 주어 동사 들어있다, 주어 동사 들어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19번인가요? 거기서 배웠던 구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36번 목적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풀어서 목적어 자격의 단어, 어휘, 낱말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를 좀 써볼게요. he라는 것은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고요. him이라는 이 바뀐 형태가 목적어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이라고 하죠. 목적어의 자격을 배웠으니까 목적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목적어는 그냥 간단합니다. 문장이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나 대상을 나타내죠. 보통 우리말에 을, 를, 이, 가,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8번 문장인데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표로 끝나는 이것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예를 좀 들면요. 나는 집에 간다. 점. 이것은 문장이죠. 또 나는 집에 가고 그녀는 남는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나는 그리고 가고 이 부분은 주어와 동사가 돼서 하나의 절이 되고요. 또 그녀 그리고 남는다도 역시 절이 되겠죠. 근데 점 찍으면 이게 하나의 문장, 절과 절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 형식입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총 5가지로 분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O형식.
자세한 형식은 구체적인 문법 들어갔을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보어는 보조어 또는 보충어의 줄임말인데 주어를 설명해주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조, 보충어. 주어 설명해주면 주격보어, 목적어 설명해주면 목적격보어. 그래서 줄임말, 보조어의 줄임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1번 중요한 부사인데 요 정의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명사만 빼고 나머지 품사를 보조, 설명, 수식, 꾸며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참고로 명사만 보조, 설명, 수식,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라 그러죠. 이 명사를 가지고 분류하기 때문에 형용사와 부사, 정의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42번 부사적 용법은 부사가 아닌데 부사의 용도. 그죠? 34번하고 똑같죠. 명사적 용법하고 용도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보통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세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사적 용도, 부사적 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사절인데 위에 절 이야기한 거하고 명사절하고 똑같아요. 주어 동사가 있는 그 하나의 부분이 어떻게 덩어리로 부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어 동사가 있고 품사 중 하나인 부사 역할을 하니까 부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사구문이죠.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의 주어 동사를 간략하게 만드는 것. 즉 절과 절을 간략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앞쪽에서 독립분사구문 배웠죠. 그거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앞에 절이 있죠. 그리고 또 쉼표, 주어 플러스 동사, 마침표. 이 부분 중에서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ing 또는 pp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절은 주어 동사는 그냥 써주는 것. 구체적인 공식은 문법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5번 분사 있는데 이 분사가 분사구문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형태는 동사의 ing형이나 동사의 pp형인데 이 두 가지의 형태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형용사처럼 명사만 수식해주고 설명해주고 보충해주고 꾸며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위에서 배운 것처럼 부사적 명사적처럼. 46번 불규칙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규칙 동사는 동사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사의 형태라는 건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 PP형 이렇게 세 가지가 불규칙하게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AAA, ABA, ABB 그리고 ABC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ABC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 이것을 불규칙 동사라 이야기하고요. 빈도부사는 우리말로 가끔, 때때로, 항상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부사라는 게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얼마큼, 어떠한 빈도로 공부하냐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을 빈도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48번 사역동사인데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했을 때 이 시키다 이 부분을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have, make, let 이란 것이 있는데 이 사역동사는 반드시 준사역동사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이때 이 준이라는 것은 가짜, 짝퉁, 짭,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는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음 49번 서수인데요.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서를 세는 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음 50번 서술적 용법인데요.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서술적 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합쳐서 관계사라 그러죠. 관계사의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은 보어 자리에만 쓰이는 걸 이야기하고요. 관계사의 서술적 용법은 쉼표가 쓰인다 보시면 되고 이어서 51번 선행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관계사는 형용사,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명사 뒤에서 이 관계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이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줄 때 이 명칭을 선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명사 꾸며준다라고 해도 되지만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해도 됩니다. 52번 소유격인데 소유의 자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유의 자격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영어에서 우리 문법에서 대명사의 소유격과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은 2개. 다음 수동인데 이 수동은 주어가 직접 뭐뭐 한다라는 능동의 의미와는 반대가 되는, 반대라고까지는 그렇고 그냥 대조되는, 그래서 주어가 무엇을 당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동이라는 것이 문장 속에 쓰여서 수동태 문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S, 주어라고 하죠. 이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화살표 표시 다시 한번 하고 주어 플러스 동사. 근데 이 동사 자리에 be 플러스 pp를 쓰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해서 마침표까지 점해서 이 부분을 수동태 문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5번 수식이라는 것인데 이건 여러 가지 말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꾸며준다, 보충한다, 설명한다, 수식한다, 뭐 등등등 이런 의미를 갖고요. 수여 동사는 수여,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어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래서 우리 그 목적어는 을르리가에게라는 말이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는 목적어일, 무엇을 목적어이 해서 이 수여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2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사형식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57번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주어의 행동의 시점, 즉 동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 3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영어에서 12시제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근거는 현재, 과거, 미래 곱하기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4개 합쳐갖고 12개. 그래서 12시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다음 58번. 완전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이 형식 문장 반드시 마침표 찍어야죠. 그 다음 주어 플러스 동사, 1형식 문장, 이것도 마침표 찍었죠. 그래서 이 보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으로 나뉘는데요. 보어가 없이 완전하게 쓰인다. 그래서 1형식 완전 동사. 보어가 있어야만 하는 불완전. 그래서 2형식 동사라고 하고요. 59번 왕래 발착인데요. 이것은 좀 풀어서 한자입니다. 한자.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을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하죠. 60번은 조금 어렵고 중요한데요. 이것은 형용사와 부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만 빼고 수식하는데 이 수식하고 꾸며주는 그 정도, 강도의 세기를 3가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뉘는 거예요. 강도, 정도. 그러니까 얼만큼 더한 명사, 얼만큼 더한 부사, 동사, 이런 의미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이쁜 옷 해서 이쁜이 옷을 꾸며주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더 이쁜 옷 이렇게, 또 제일 강하게 제일 이쁜 옷 이렇게 해서 더 이쁜 옷은 비교급, 제일 이쁜 옷은 최상급.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61번 원형 부정사 볼게요. 동사의 원형이 다른 품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s나 am, are 이런 것들은 비동사가 따로 이제 동사 원형으로 존재를 하고요. make와 같은 일반 동사는 현재형 make가 동사 원형이 됩니다. 자, 다음 62번인데요.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사관계대명사라는 말에서 또 유사라는 말이 보이는데요. 형태나 단어는 다른, 위치, 후 이런 건 아니지만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 요때 유사관계대명사, 유사라는 말을 씁니다.
63번 의미상의 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는 아니지만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주격, 주어의 자격은 아니지만 주어처럼 해석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보면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죠?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나는이 주어가 되고요. 들었다가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 안에 메인 주어와 메인 동사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다른 주어 역할과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녀가 했을 때 이 그녀, 이 부분이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64번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의 종류입니다. 뭐 지시, 제귀, 인칭 뭐 여러 가지 대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앞쪽에서 먼저 사람을 언급했을 때 사람 대신 쓰는 대명사, 이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65번 자동사인데요. 이 자동사는 영어로 verb intransitiv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VI라고 표현을 하고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그리고 또는 주어와 동사와 보어 이런 경우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죠? 요때 즉 1형식이나 2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사. 자, 다음 66번 제기대명사인데 이것도 역시 64번에 썼던 대명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 그들 자신, 그녀 자신이라고 했을 때 그 자신에 대한 이 부분이 바로 제기대명사라고 하고요. 영어에서 블라블라 셀프라든지 블라블라 셀브즈로 끝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7번 전치 수식인데 이것은 한자 그 말 그대로 앞에서 꾸며주고 수식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명사가 있으면 앞쪽에서 형용사 같은 것들이 앞쪽에서 꾸며주는 것 이것을 전치 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 즉 뭐 명사 이런 것 뒤에 있는 형용사 꾸며주는 후치 수식과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8번 전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사 앞에서 명사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이나 on이나 at과 같은 것들, between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치사에 속하죠. 절, 앞쪽에서 구 한번 봤었죠. 그죠?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특정한 명사나 형용사와 같은 특정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쓰긴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쫙 있어요. 점으로 끝나죠.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서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또 다른 문장이 덩어리로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요때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뭐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문장이란 것에서 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70번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줄 때 접속사가,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줄 때 중간에 또 접속사, 절과 절, 구와 구,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연결시켜 주는 말들이 전부 다 접속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77번 제한적 용법인데요. 이것은 뭐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영어에서 형용사의 용법 중 하나가 되고요. 또 관계사의 용법 중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서술적 용법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형용사에서는 서술적 용법과 비교를 하고요. 관계사에서는 계속적 용법과 비교를 합니다. 뒤쪽에 나오니까 한 번 더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조동사, 이거는 뭐 보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보조동사다. 보조동사. 동사의 의미나 시제나 뭐 기능 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고요. 중요한 건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 동사 원형. 그리고 can이나 또는 will이나 must와 같은 것들이 그 이해가 있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접속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등위 접속사라는 것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주절을 수식하는, 또 주절을 보충해주는, 주절을 꾸며주는 종속절에 붙는 접속사를 이야기하죠. 아까 위에서 절 배웠죠? 예를 들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또는 보어, 이 부분이 주절 뒤쪽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꾸며준다. 이때 이것을 뭐
종속 접속사 또는 종속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격은 이제 격 이야기했을 때 나왔는데 주어는 문장의 중심이고 행동의 주체죠.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갖는 것, 이것을 주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어의 자격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75번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장 형식에 쓰이는 정동사와 오형식에 쓰이는 정동사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의를 좀 기억하세요. 동사의 형태로 다른 품사 역할을 하고요. 하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는다.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의 형태라 그랬어.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ing나 pp형 그리고 동사의 ing형 이것들이 다른 품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to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 또 ing나 pp 이것은 분사라 그러는데 이것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ing 이것은 동명사라 그러는데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형태, 부정사, 분사, 동명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고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75번 준동사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정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6번 지각동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각동사란 동사의 종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행위의 종류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각이라는 말 자체에 의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어의 의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반드시 의지가 포함됐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지각동사의 중요한 부분은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온다. 동사 원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77번 보도록 할게요. 직설법이라는 것인데 말이나 글을 가정하지 않고 사실대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정법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은 만약에 라는 말을 쓰지만 직설법은 그냥 바로 뭐뭐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78번 직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물음표가 있는 것인데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의문사가 들어있는 부분과 의문사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 그래서 보통 의동주 이렇게 얘기하죠. 79번 진목적어인데요.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명사절이면 이 조건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짜 목적어를 씁니다. 가짜 목적어 it을 쓰죠. 그리고 원래 있던 목적어를 저기 뒤로 빼요. 그때 빼면서 명칭을 진짜 목적어, 진목적어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는 it을 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어인데요. 이건 진목적어하고 같습니다. 목적어가 주어라고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명사절 명사구인 경우 가짜 목적어, 다시 가주어를 쓰고요. 근데 원래 있던 주어를 뒤로 보낼 때 그때 명칭이 진주어, 진짜 주어, 진주어로 바뀌는 것이죠. 가짜 주어, 가주어라 그러죠. 그래서 가주어 it을 쓴다. 이것도 it입니다. it. 자, 그 다음 81번인데요. 진행형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행동의 강조라든지 행동의 일시성을 표현할 때 이런 진행형 시제를 쓰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be 플러스 ing 형태입니다. 비동사와 동사에 ing를 붙여서 쓰고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시제가 is, am, are면 시제가 현재가 되는 것이고 was나 were면 과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82번 타동사인데요. verb transitive 해갖고 VT로 쓰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자동사 한 것 같은데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인 경우 여하튼 간에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에 해당되는 동사들이고요. 83번 품사는요. 단어를 종류별로 묶어버린 거예요. 단어를 종류별로. 그래서 이름 같은 것들은 명사라 얘기하고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들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사로 끝나면 그냥 품사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4번 한정사인데요. 단수 보통 명사. 단수 보통 명사 앞에는 반드시 그 명사의 범위나 그 한계를
그죠? 제한해주고 한정시켜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종류에는 형용사나 관사나 대명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수명사는 선택적이고요. 반드시 단수명사만 반드시 그 앞에 형용사, 관사, 대명사, 소유격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한정사라고 얘기합니다. 85번 한정적 용법이라는데 이것은 이제 형용사 또는 관계사의 용법 중 하나입니다. 명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겠죠. 그리고 관계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겠죠. 명사나 선행사를 바로 앞뒤에서 수식하고 꾸며주는 것을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인데요. 이 현재 완료는 말 그대로 지금 끝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지금 끝났다니까 언제 시작했어? 과거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나는 과거부터 현재, 지금 끝나는 지금 시점까지 있었던 일들, 요 통째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죠. 형용사 adj, adjective라고 얘기하는데 명사만 수식, 보충, 꾸며준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명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8번 형용사조 용법인데요. 다른 품사가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89번 형용사절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 어떤 뭐가 덩어리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대표적인 게 관계대명사, 관계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이걸 선행사라 그러죠. 관계사 부분이 뒤에서 꾸며주는 이것을 형용사절이라 얘기합니다. 다음 화법인데요. 이 화법은 말이나 글을 하고 쓰는 방식을 화법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있는데 이 직접 화법은 그는, 그래서 쿼테이션 마크 써서 나는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집에 갈 거야. 간접 화법은 그는, 그가 집에 갈 거다, 뭐뭐 했다 라고 한다, 말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란 말이 직접 화법의 나는이 간접 화법의 그로 바뀌었죠. 이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부분은 공식이 있으니까요. 그 공식대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